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저는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번 전당대회 때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으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잊혀진다는 건가요?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권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보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최고위원 출마가 이번 전당대회에 주목할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출마하면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박지원을 그 민주당에서 박지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겠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한 3등 안에 들걸요? 한 30%는 되겠지. 그럼요. 3, 4등 안에 들지. 근데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홀홀 단신이잖아. 최소한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제 기존의 정치인이 있긴 있어야 돼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원탑 여의도 타짜 시간입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상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 세 분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의도 최고의 뉴스 메이커 맞는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뉴스가 돼.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항상 논란의 중심. 찬반이 확실히 갈리는 사나이. 준스톤 얘기입니다. 우리 셀럽들의 준스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고 올게요. 맹아 마엠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강호 의원이다. 정치인들 왜 이런 맞성주문이 많죠? 저 MB는 욕은 국밥처럼 많이 막으래 먹었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깔끔했다 이 말입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여러분 제가 그립죠? 막 그럴 줄 알았어. 그건 시끄럽소. 어째 나 이 대표에게 할 말 있어. 내 지켜봤는데 이보 같은 편 동포끼리도 막 싸우고 그 적이 너무 많은 거 아이요? 그 나한테 말만 하면 그 사람들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어. 어째 입금하시겠소? 아이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렇지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이고 참 정치는 저기 그 말로 해결해야지 그치? 일단 오늘 윤리위원회 한다니까 저 지켜봅시다. 그나저나 저 이슈 만들어서 꼬투리 잡고 싸우고 참. 근데 그 저 국회 원구성은 저기 언제 할 건가들? 정말? 어른들 못 봐주겠습니다. 저 펭수 날도 덥고요. 뉴스도 짜증나고요. 참치값도 너무 올라서 못 먹고요. 고향 남극에 가서 낚시나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럼 뭐 결과 어떻게 내냐에 따라 내일 또 금요일까지 한 주말 내내 아마 이게 또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윤타짜 나 진짜 궁금한 거. 되게 모든 회의가 오전인 10시나 오후 2시 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녁 이 7시는 건에 뭘까? 대해서는 별로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어쩔 수 없죠. 이슈니까. 마이크 방금 이야기 꺼드리는 건 아니죠? 방금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가 회의 시간 정할 때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경우하고 이건 좀 알려지지 마라. 어쩔 수 없지만은 뭐 비공개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은 뉴스 금요일에 낸다. 맞아. 뭐 안철수는 일요일에 남자. 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내는 거는 어쨌든 작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고 일요일에 남자라는 거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저녁 7시라는 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예요? 아니 거기 변호사들도 있고 기자들이 있어요. 기자 윤리위원회 일정 때문에 네. 자기 개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생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업이 생업이 있어가지고 변호 일도 있고 기자 취재하고 방송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7시래요.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네. 무슨 뭐 정말 그게요. 허탄한 대답이다 이거. 제 생각에는 아니, 저도 물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실무적이지만은 정말 중요하면 조정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뭐 나는 정말 중요하면 뭐 재판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 7시면은 저는 이런 거 보통 오래 하나요? 오래 할 것 같아요. 오래 하나요? 네. 더 사안인지라. 되게 그러면은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질 거야. 이거 보다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보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럼 내일 경기도지사 아침에 뭐 선거처럼? 아침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쫙 깔리고. 근데 어쨌든 윤타짜 얘기대로 하면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후 7시에 하면 그 결과가 오늘 저녁에 메인 뉴스하고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안 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 끝나면 뭐 근데 인터넷 파는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모바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뭐 아침에 쫙 이제 첫 번째 뉴스가 되는 거예요. 모바일 되면 신문 헤드에 뭐 헤드나 정치면에는 포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12시 이전에 끝나겠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판가리 할 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가리 전문 용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세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1. 징계 나온다. 2. 징계 안 나온다. 3. 요거는 장타짜 의견이시네. 심의 안 한다? 심의 안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논의를 못 한다? 윤리위원들 몇 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더니 네.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첫째, 아무것도라는 건 뭐예요? 논의를 할지 안 할지, 네.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대요. 네.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논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논의 안 하면 뭐였다 그냥 근데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김철근 정무실장을 일단은 출석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고 얘기는 들어본다.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 그래서 윤리위에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안이 오늘 그것이 이제 처리될 거예요. 그것이 주된 거지.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이 오늘 심의 대상에 공식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늘은 김철근 만약에-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만약에 김철근 실장 소명 듣고 한 10시쯤 딱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들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오늘 모인 김에 이준석 대표 건까지 다음을 처리합시다. 라고 하면 처리가 되는 거고 아유 그거 저 이렇게 당대표 징계하는데 당대표 소명이나 해명을 좀 들어봐야지 그거 안 듣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날짜를 잡아서 이준석 대표 오라고 그래서 얘기 좀 듣고 그리고 좀 경찰 수사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끝난 다음에 다시 합시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하고 이렇게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징계안이 상정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저 우리 윤태권 실장이 궁시렁 되기 시작했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예를 불만 들어서 있으신 거죠? 뭐 김철근 정무실장을 올린다라면은 뭐 그거 아니에요? 뭐 각서 써줬다. 뭐 7억 각서? 써줘가지고 그걸 이제 뭐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사실 확인서 써주고 그럼 그 김철근 실장의 그 각서 써준 거 자체는 본인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선거와 관련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는다. 그럼 그 이준석 대표한테 영향이 안 가나? 그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지 문제고. 그렇네요. 근데 일단 근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런 건 있어요. 뭐요? 이게 윤리위 지금 이 사안이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인터뷰. 없는 게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 원칙이 뭐냐면 상급 어떤 수사나 조사가 진행이 되면 하위 수사나 조사 같은 거는 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런 건 있죠. 행정부의 징계 절차나 이런 거 다 중지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그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 위에서 뒤집히면 자기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권위가 이제 좀 그 상급 그 심사가 훨씬 수사가 훨씬 높으니까.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그렇죠.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데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할 만한 건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이준석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던데 이 윤리위라는 데가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탄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니 이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왜 원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탄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 탄핵과 법원 판결은 어느 게 하위 수사다 이렇게 볼 이게 수 다른 없죠. 개념이 그러니까 그 충청도의 그 국회의원 그 성비로 윤리위에서 이제 처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 경찰 수사, 법원 수사 나기 전에 하는 거고, 그다음 뭐 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단도 그게 꼭 경찰 법원이 뭐 하는 거하고 별개로 물론
나중에 경찰이나 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났을 무죄도 이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죄가 없는 거 하고 뭐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무죄의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근데 뭐 뒤에 억울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하고 별개로 윤리위는 윤리이고 사법적 판단이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윤리위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 법률적인 판단보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도덕적 판단.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도덕 정치. 네, 그 부분이 본인들이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평을 계속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10년 전이라도 성상납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제. 그럼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당대표직을 수행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지만 잠깐만 내가 얘기 좀 할게 먼저. 사안별로 뭐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 원론적인 장종수 입장을, 얘기 듣죠. 그런데 이 사안이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모르는데 왜 가서 무마하려고 했어라는 것만 갖고 당 대표직을 몰아낼 만한 건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겼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됨으로써 20, 30대가 국민의힘에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하고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헌이 많은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징계해서 쫓아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20, 30대로부터 마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반대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 해명 소명기 충분히 줘야 될 것 같고요. 경찰 수사 결과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 반대예요. 왜냐하면 공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거를 덮어줘야 된다. 저는 이거 반대하고요. 저는 사안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가서 이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대하고 뭐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게 아니면 윤리 도덕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성상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윤리적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사안이 저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그게 어떻게 위험한 덮어요. 발언이에요, 김상현 특보님. 네. 왜냐하면 아직 팩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안 제가 나왔잖아요. 사실을 특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안 자체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정 났다는 게 결론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에서 하는 게 이 사안은 별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타짜 요거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뭐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앞서 김상현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리가 왜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지금도 그렇죠. 막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엄청난 물 밑에서 힘겨루기 영향을 미치려는 이제 다각도의 것들이 이제 결국은 막 융합이 돼가 최종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이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성철 교수님도 내가 어제 윤리위원들하고 전화해 보니까 뭐 이런 소시지 만드는 과정들이 막 너무 여과 없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든 과정이 아닌 것도 막 얹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는 식이 되니까 이런 거 참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게 정당의 정치적 행위 다 정치적 행위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향해 가지고 움직일 거냐. 뭐 뒤에 좀 이야기 나오겠지만 뭐 대통령 며칠 전에 누가 전화해 가지고 뭐 싸우지 말고 잘하라 했다며. 아 그랬대요? 뭐 그랬다면서요. 보도가 있었잖아요. 뭐 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네. 저는 이걸 아주 깊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외하고는 조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약간 제3자적인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왜 이런 분란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뭐 지금 당권을 가지고 뭐 미리 이렇게 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이래요. 정치가 이제
항상 이제 캠페인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에 그렇죠. 향한 뭐 시작이죠, 이제. 캠페인이 시작되고 뭐 당권 경쟁도 그렇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이 아니 민주당 조금 다르고 네. 8월달에 이제 전당대회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있다가 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싸우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싸우지라는 느낌? 그거 받아서 여쭤보면 이게 언론의 해석도 좀 그런 해석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본인의 생각도 그런 것 같고 인터뷰를 벌써 유출해 보자면 이준석 대 윤핵관의 시즌 2? 시즌 3인지 2인지 모르겠다. 하도 충돌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시즌의 싸움이 물밑에 깔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독자적인 판단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외부에서 이 사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압력성 전화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윤리위원회가 논의를 하던 중 지방선거 전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들을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니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윤리위로? 없이 윤리위로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돼서 윤리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심의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정치적인 건 하는데 상관없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백하게 그런 절차적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도 독자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또 전화가 많이 온대요. 징계하면 안 돼, 징계해야 돼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 이게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여론 수렴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외풍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양희 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그렇게 쉽사리 흔들릴 뿐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결정 낼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좀 전에는 압력성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양희 위원들이 압력받나? 위원장은 안 누구한테는 흔들리고 누구한테는 안 흔들리고 그런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자꾸 하고 나를 지금 싶은데. 건드는데 왜 그러지? 아니 우리가 이제 아니 정치의 사법화 내가 이야기를 위원장하고 많이- 통화했다고 그랬어? 내가 위원하고 통화했다고 그랬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정치의 갑자기. 사법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야라든지 이렇게 정치로 풀어야 될 거. 여기도 정치로 푼다는 게 꼭 뒷거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을 설득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것들을 이제 뻑함 검찰에 들고 가고 뭐 공수처 들고 가고 경찰 들고 가고 저는 이 사법화 약간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승부를 봐야 될 것들을 뭐 윤리 들고 가고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비공개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든지 회의 때 논쟁을 하든지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한 몇 년 전부터 발언권 얻었어? 뭐 법대로 해. 뭐 몇 분 지났어. 뭐 내가 말할 차례인데 왜 네가 할 차례야. 막 이거 꼬치꼬치 규칙을 들이대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결 보려고 하는 것들은 꼬리가 몸통 흔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윤타자 그건 어떻게 봐요? 아까 잠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용산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이제부터는 관심이 뭐 있지 않을까? 순전히 저의 이제 뇌피셜과 추측인데 뇌피셜. 이 대통령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거다. 여당 대표 얘기.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기가 되게 이제 부담스럽고 또 대통령이 표방하는 게 당청에 대한 분리. 탈여의도 뭐 예를 들어 영수회담 같은 내가 왜 영수냐. 옛날에는 야당 대표 보고 당신이 왜 영수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내가 왜 영수냐. 나는 행정부 수반인데 이러고 있어요. 관심도 약간 덜해 보이고 좀 뭐 잘하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이제 뭐 윤핵관 대 뭐의 이제 대결로 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인혁당 이자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참 정치를 잘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이번 행위는 정치를 잘한 행정을 잘했다기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칭찬하더라고 기사 보니까. 아니 우리 이쪽은 그렇게 잘하는데 저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대통령이 참 그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하고 여의도에서 용산을 향해가지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래도 정치인이 잘하고 정치인 말을 들어야 돼요라는 네. 식을 하나하나를 쌓아놔야 되는데 네. 이 거꾸로가 자꾸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근데 좋아. 기분은 안 좋겠죠. 그 당 대표 후보 때 상당히 많이 진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도 사감은 안 좋겠지만. 아, 대통령의 이 대표에 대한. 네. 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 뭐 당 그치, 대표의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하고 네. 기분 안 좋은 거랑 거치 지금 이게 문제까지. 파토 나가지고 예를 들어 여권이 엄청난 분란이 일으키는 거랑은 그건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당 대표한테 조금 우호적이고 힘을 실어준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좀 약간 무슨 자책골 뭐 우리 좀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나 보는데 똥볼을 되게 세게 찬 거 아니에요? 지난번 그 검찰청법 할 때. 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대통령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세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는 3부. 저기 이준석 대표 징계 얘기 질문 하나만 하고 다음 거 볼게요. 저기 이게 밑에 내년 전당대회 당권 투쟁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면 오바예요? 아니면 맞는 분석이에요? 윤 실장부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대표를 뭐가 특정된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뭐 뒤에 다른 생각이 있지 않고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당내 사정에 가장 그래도 정통한 우리 그래도라는 수식어가 왜 붙어요? 두 분 중에서는. 네. 그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중에서 국민의힘 사정에 가장 정통한 이렇게. 그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점 들여 봐야 될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한 입장과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6월 달에 정기적인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이 당대표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알려져 상황이 있죠. 변경이 생기면 본인의 정치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정당대회 한다 그러면 원내대표 그만두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이 당권과 전당대회를 보는 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 장제원, 시작됐다. 정진석, 권성동 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보는 눈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획일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중징 윤리위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왠지 내일 아침에 저희 반장 뉴스 시간에 또 할 것 같아 이거. 그때 부르세요.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구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위가 제일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지만은 자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계획? 이 계속 자전거 페달 밟는 것처럼 나는 또 이제 대표 한 번 더 안 하면 죽는다. 뭐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6.25 전쟁 때 보면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장군들도 젊잖아요. 정일권 이런 사람이 32살, 3살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맞아. 네. 그럼 그 뒤에 뭘 할 거냐? 네. 32살에 참모총장 끝나면 그러니까. 진짜 뭐하냐. 그 뒤에 이제 뭐 미국에 일단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뭐 야전 사령관으로 이제 갔다가 뭐 나중에 5.16에 때부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쭉 같은 이제 길을 걸었어요. 그때 보면은 6.25 때 아주 소년 출세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연스럽게 약간 한날을 낮춰가지고 좀 길게 가든지. 아니면 소년 출세한 이후에 뭐가 이제 자기 계획을 못 잡든지 저는 그런 걸 이제 포에니 전쟁 말고 6.25 전쟁 때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포에니 전쟁은 왜 나온 거예요? 페이스북에 뭐 썼다면서요. 포에니 전쟁보다 원로원과의 싸움이 뭐 어려웠다. 뭐 맞는 말인데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 얘기구나. 민주당과의 싸움보다 내부의 투쟁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쓴 거구나.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윤리 얘기는 여기서 끝. 또 다른 윤리위. 여기는 결과가 나온 윤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상일 평론가. 네. 요거 징계가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은 유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은 좀 세다 그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아쉽다. 근데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실익의 측면에서는 좀 뭐 어느 쪽으로도 좀 약간 확실한 실익을 취하지 못한 결정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중징계예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지금 잘못했다고 네.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피선거권, 선거권을 다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냥 일반 당원이라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메시지로 본다면 좀 약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희정 사건을 돌이켜 보면 그냥 기사가 뜨자마자 전부 바로 그날 저녁에 뭐 최고위로 소집해가지고 제명시켜 버렸거든요. 추미애 시절이죠. 네. 추미애 대표 시절. 그러니까 그런 거 메시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이건 성희롱이고 그거는 어쨌든.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실익이 분명한 걸 위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한 행위들을 하거든요. 근데 6개월이면 그 약간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본 느낌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상희 교수도 페이스북에 나는 뭐 8개월 받았는데 이게 6개월 그렇죠. 6개월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최강욱 의원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약간은 어정쩡한 결정 같은 느낌, 타협적인 결정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약하다. 네. 이참에 철험회까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 의견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변화를 보이려는 게 방향이라면 저는 그 정도는 해줘야 국민들한테 확실한 각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한다면 저는 확실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변화가 필요 없어라는 사람들한테는 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그런 거죠.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렇죠.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저는 참고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김학의 평론가는 철험회도 개인 의견이지만 네. 철험회도 해체하고 최강욱 의원도 당원권 6개월 정지 6개월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제명이에요? 제명. 그 정도 아니 3년까지 아니어도 더 1년 2년 이렇게. 그렇죠. 더 할 수도 있죠. 뭐 내년 총선 다음 총선까지라든지 확 예를 들어 뭐 된다. 이번에 뭐 전당대회가 있어서 좀 중징계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만약에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나오질 못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갔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윤 실장은요. 정치적으로 이거는 득실이 어떻게 돼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저는 그 한참 전부터 그랬는데 이건 뭐 이래도 말 나고 저래도 말 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워낙 세력의 이 충돌이 그러니까 뭐 빨리 강화되는 이렇게 겁니다.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서 다른 이슈들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혁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6개월이 이제 작냐 크냐를 떠나서 여기 판단에 근거가 된 거에는 그 행위도 있지만은 그 안 했다라고 한 거랑 그다음 그 보좌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색출 비슷한 행동들이 이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큰 거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면 자, 세 가지겠네. 국민을 향한 거. 지지층을 향한 거, 그다음 지금 이제 민주당 보좌진들을 향한 거. 제가 알기로 지금 민주당 보좌진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자괴감도 크고 지금 뭐 우리 당이 어쩌다가 뭐 이 모양이 됐냐. 물론 그거에 대한 각자의 방향은 조금씩 다를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 보좌진들한테 대해 가지고도 뭔가 좀 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비대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어져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최강욱 의원이 아직 입장을 안 내놓은 거 같아요. 재심 신청한다. 억울하다.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재심 신청하겠다는 거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재심 신청 처리하라 이런 거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내에 이런 걸 심판할 수 있는 최고 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히 잘 받아들이고 자중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너무 약한 처분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뭐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뭐 약간 이 최강욱 의원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뭐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뭐 그랬던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최강욱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최강욱 직접 증거는 의원은 없다. 이제 지읒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그 회의에 이제 온라인 회의잖아요. 참석했던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디귿이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서로 의견 대립하는 거지. 이거 증거 있냐? 누가 녹음해놨냐? 증거 없으니까 나는 안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깝깝해지는 거죠. 최강욱 의원이 페북에 쓴 그런 취지인 거예요. 직접적 증거는 없고 진술을 갈리는데 윤리위원회가 뭐 이렇게 판단하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거고. 민주당을 향하는 중도층이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니 증거라는 게 그렇게 뭐 물적 증거만이 증거예요? 거기서 들은 많은 보좌진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패널이면 좀 옹호 좀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좀 공격도 하고 여러 명이 이제 명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 김상현 평론가 요게 아니,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저기 최강욱 의원이랑 가까운 의원 지금 전화 연결할까요? 급하게 어떻게 보시냐고. 저기 아니 저는 네. 가깝고 안 가깝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정봉주 의원하고 가깝다고 방송에서 정봉주 의원 편든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안민석 의원하고 가깝다고 안민석 의원 편든 적이 없고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방송에 나왔으면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고 네. 언젠가는 이게 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딱 민주당이 제작진이 좋아하는 얘기 딱 하시는데. 아, 진짜 그래요, 제가.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이 부인을 하고 재심 청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 개인 의견이라고 전전했어요. 네. 네. 당대표가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이 네.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과 비유를 했잖아요. 이게 이런 반응이 과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까? 모르셨어요, 김상현 평론가? 아니 저 알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친하다고 그 발언을 제가 옹호하지 않는다니까. 그 발언은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집에 공격수를 빼낸 것은 안 되듯이 이건 검찰 공화국의 아니, 그러니까 독재를 저는 앞두고 그 옹호하지 빼면 안 된다, 않아요. 뭐 이런 취지. 네. 네. 제가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손흥민은 우상호 위원장이 발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세다고 해줘야지 네. 윤리위에 면도 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한테도 네. 이게 세다고 해야지 그게 야 회초리가 아프잖아 라고 아픈 척해 라고 하는 건 것 같아요. 제가 볼 약간 때는. 근데 아픈 그렇죠. 척 안 하고 재심 청구.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네. 연일 뭐 SNS로 보니까 막 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네. 철험에 해체하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게 쉬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팬덤 그러니까 저는 정치 하지 마라. 저는 이걸 잘 견뎌내고 넘었으면 네. 이준석 같은 성공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한 몇 년 버티면 네, 정말 버티면. 저도 한 네. 1, 2년을 하면 네. 잘 이렇게 그 버텨보면 버틴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개딸이나 같은 때도 문자 폭탄이 간다는 거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비대위원한테. 예, 예. 또 철험의 의원들의 그 공세 이런 것도 이겨내면 그다음 네. 당에서의 약간 서포트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20년의 세월을 보면은 뭐 이게 뭐 적절한 이게 벤치마크 대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유승민 한테는 이제 대표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뜻을 같이 하면 개혁적인 그룹하고 그 같이 당시에 네.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새를 키우고 네. 자기 자리 찾고 네. 뭐 그 위엔 또 헤어졌지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박지원 최고위원도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도 내가 이제 소수라 할지라도 뭐 누구하고 같이 할 거냐. 또 그럼 그 사람들도 박지원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도 그렇고 박지원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집단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물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내가 대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뭐 버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세상은요 시대와 환경이 변해요. 사실은 제 서초동의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모인 분들이 지금도 전부 다 그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조국 전 장관을 방송에서 비판하면 진짜 거센 거기 항의가 있었어요. 뭐 의원과는 전화로 뭐 제가 2시간 이상 전화로 막 다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술자석에서 당직자 한 분하고 제가 술을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선배 그때 진짜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선배 말을 좀 더 경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시대와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이렇게 할 때 거센 항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더 선거에 진다거나 뭐 등등 환경이 변하면 이런 거는 확 거다. 변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저는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번 전당대회 때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으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잊혀진다는 건가요?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제도권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보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최고위원 출마가 이번 전당대회에 주목할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조직도 없고 사실 그렇죠. 새도 없고 네. 뭐 그렇긴 하잖아요. 네. 과연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출마하면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박지원을 그 민주당에서 박지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겠지. 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한 3등 안에 들걸요? 한 30%는 정말요? 되겠지. 그럼요. 3, 4등 안에 들지. 근데 야.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홀홀 단신이잖아. 네. 최소한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제 기존의 정치인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박용진 의원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좀 부족한가? 뭐 자기가 나 몰라. 알겠습니다. 야, 이 제가 얼마 전에 저 지방선거 전에도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하면서 얘기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지방선거 이후의 행보라는 미래가 궁금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더 궁금해지네. 요 최영하고 의원과의 SNS를 통한 설전 요구 보니까. 나올 것 같아. 박지원 그다음 뭐 정청래, 고민정 이러니까 이 불쌍한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이슈로 넘어가자 이거지. 아니 그렇지. 확 그러니까 이 밀려버리는 거야. 586 이게 세대와 문제가. 받아들입시다. 58과 MZ 사이에 낀 우리 X 세대는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왜 그럼 민주당은 X 세대 있잖아요. 강강박박 아니 김김전. 그러니까 난 그 좀 답답한 게 좀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박지원 위원장 같은 팍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 판을 못한다는 많이 깔아줬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요 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만큼도 결기가 없다는 거를 가진 게 의미하는 없으니까 거예요. 용감한 거고 그렇지, 잃을 게 세대들은 있지, 그나마 거기는. 자기들이 가진 게 꽤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래 저희 다음 준비한 주제가 야당 세대 교체론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얘기 하게 됐네. 그러면 야당의 세대 교체는 거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세대 확 넘어갈 수도 있다. 자, 원래 그러니까 X세대 뛰고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에서 박지원으로 해가지고 또 박지원이냐 박지원이냐 뭐 정청래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전선을 못 만드는 거예요. 70년대생들이.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짚은 게 가장 선명한 전선이거든요. 그런 선명한 전선을 짚을 결기가 없으면 왜냐면 본인도 전선을 명분도 못 만- 있고. 그렇죠. 못 만드는 거예요. 바꿔 이거잖아요. 지금 박지원은 무조건 다 바꿔. 허은서님 월드컵보다 더 큰 경기에도 손흥민의 잘못해서 빼야죠 하셨고요. 추수정님 박지원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의 소신 발언에 대한 지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선님 김상일님 마인드 극 존중합니다. 아 제작진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맞군요. 허정은님 난 오늘부터 김상일 팬 지지자 하셨는데 아니 앞서 김상일 평론가가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비판 많이 한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옆자리에서 방송 많이 했거든요 패널로. 근데 제가 김상일 평론가 그때 얘기한 거 들으면서 괜찮을까 방송 끝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